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신 증권사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나온 자료라서요, 현재 상황 진단,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리포트를 보면서 현대차가 최근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특히 그 높은 관세율, 이런 변수가 있었는데도 수익성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또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포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리포트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 요약이죠. 이 증권사 연대차에 대해서 매수, 그러니까 바이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29만 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 25%라는 상당히 높은 관세율 환경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높았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지켜냈다. 이 점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네요. 네, 그 기대 이상이라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3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 관세 부담도 그렇고 또 판매 보증 관련해서 비용이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막상 이제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런 걱정했던 요인들이 뭐랄까 예상보다 더 크게 작용한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시장의 평균 예상치, 우리가 흔히 컨센서스라고 하죠. 네, 컨센서스. 그 수치를 4% 정도 웃도는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리포트에서는 이게 그냥 뭐 운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고 분석해요. 판매 물량 자체가 늘어난 효과도 있었고 또 금융 부문 실적도 꾸준했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여기저기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악재가 분명 있었는데도 내부적으로는 기초 체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걸 보여줬다는 평가군요. 맞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시장 기대치를 넘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더 볼까요? 3분기 전체 판매량을 보니까 공장 출고 기준, 도매 기준으로 103만 8천 대. 네, 103만 8천.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늘어난 수치고요. 특히 중국 시장을 빼고 보면 글로벌 판매량만 보면 100만 6천 대로 2% 증가.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판매된 차종 구성이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죠. 판매된 차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차들 있잖아요. SUV나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거요. 네네, 고부가가치 차종. 그렇죠. 그런 고부가가치 차종 비중이 무려 7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와, 70%요? 네.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3.4%포인트나 높아진 거니까 꽤 큰 변화죠. 이게 단순히 차를 많이 판다, 이걸 넘어서서 비싼 차, 돈 되는 차를 더 많이 팔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당연히 수익성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비싼 차를 많이 팔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친환경차 판매 실적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리포트는 평가하고 있죠. 네, 친환경차 쪽도 아주 두드러집니다. 3분기 동안 친환경차가 총 25만 2천 대 팔렸는데요. 25만 대.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나 확 늘어난 수치예요.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4.3%까지 올라왔고요. 24.3%면 거의 4대 중 1대 꼴이네요. 맞습니다. 1년 전보다 4.3%포인트 높아진 거니까요. 계산해보면 딱 그 정도 나오죠. 특히 종류별로 좀 나눠보면 순수 전기차, EV라고 하죠. 이게 9만 1,000대로 28% 늘었고 하이브리드차 HEV는 16만 1,000대로 23% 증가했습니다. 둘 다 뭐 성장률이 아주 높죠.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긴 많네요. 네, 요즘 그렇죠. 그래서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전기차가 8.8%, 하이브리드는 15.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죠. 근데 현대차는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 이 친환경차 라인업 전체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리포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랑 차종 믹스, 그러니까 구성 말고도 실적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들도 좀 봐야겠죠. 환율 효과,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환율 중요하죠.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 정도 상승했어요.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네. 현대차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달러로 받은 판매 대금을 원화로 바꿀 때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유리하죠. 네, 이게 결국 차량 한 대당 평균 판매 가격, 우리가 ASP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Average Selling Price. 네, ASP. 이걸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진 거죠. 리포트를 보니까 전년 대비 6%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랙은 46조 7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네요. 매출 규모는 커졌는데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군요. 네, 거기가 좀 그렇죠. 2조 5,4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9%나 줄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5.4%,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왜 이렇게 줄었을까?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 리포트의 흥미로운 분석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 리포트의 핵심 분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왜 줄었나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분해를 해놨어요. 일단 긍정적인 요인부터 보면요. 판매 물량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죠. 그게 약 1,320억 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됐고요. 금융 부분 실적이 좋았던 영향도 한 1,410억 원. 그리고 그 외에 원가 절감이나 다른 긍정적 요인들이 합쳐서 무려 1조 2,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긍정적 요인만 보면 이익이 엄청 늘었어야 했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이익이 크게 늘었어야 정상인데 근데 이걸 다 깎아 먹고도 남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던 거죠. 우선 환율 변동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통화와의 관계나 이런 걸 다 고려한 전체적인 환 관련 영향은 약 마이너스 2,810억 원으로 잡혔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는 늘었지만 전반적인 제품 믹스 변화가 이익에는 결과적으로 약 마이너스 4,400억 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분기에 반영된 그 관세 부담액, 이게 무려 마이너스 1조 8,210억 원이었습니다. 1조 8,200억 원이요? 와, 이 관세 요인이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군요. 네, 압도적이죠. 그런데 리포트는 여기서 분석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리포트에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이건데요. 만약에 이 관세 비용 1조 8,210억 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없었다면 네, 그랬다면 3분기 영업이익이 실제 기록한 2조 5,400억 원이 아니라 4조 3,600억 원에 달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4조 3,600억 원이요. 잠깐만요. 관세 하나 뺐을 뿐인데 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숫자죠. 이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5.4%가 아니라 9.3%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동차 부문만 따로 떼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9.6%에 육박했을 거다 이런 추정치까지 제시해요. 9.6%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리포트가 이걸 통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외부 변수죠. 네, 이런 걸 제외하고 보면 현대차의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견조하다는 겁니다. 일회성 비용 때문에 가려진 진짜 실력을 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관세 충격이 엄청났지만 그걸 싹 걷어내고 보면 핵심 사업 경쟁력은 아주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일회성 충격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을 법한데요. 네, 리포트도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담이었던 관세율 있잖아요. 네, 25%? 이게 4분기부터는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익 구조에는 숨통이 좀 트이는 효과가 있겠죠. 10%포인트나 내려가는군요. 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은 좀 높은 수준, 1,400원대 근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한 환경인 거죠.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다 반영해서 리포트가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5%나 올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 그러니까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17%나 올려잡았어요. 그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4분기랑 내년 이익 전망치를 15%, 17%씩이나 올렸다니 이건 상당한데요?
이렇게 개선된 이익 전망치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주가 수준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당연히 이익 전망치가 높아졌으니까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죠. 분모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리포트는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평가할 때 그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네, PE. 이걸 기준으로 보면 약 6배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PE라는 게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이걸 나타내는 건데 6배 수준이라는 건요. 현대차의 과거 평균 PE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경쟁 자동차 회사들의 PE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게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도 낮다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충분히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뭐랄까 밸류에이션 매력, 다시 말해서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배당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배당 매력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예상되는 배당 순익률, 그러니까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죠. 이게 보통주 기준으로는 4.5%, 우선주 기준으로는 5.8%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해요. 오, 4.5%, 5.8%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요즘 시중금리 생각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에다가 양호한 배당 수익률까지.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3년 동안 총 주주 환원율 35%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총 주주 환원율 35%요? 네. 이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회사가 번 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걸로 주주들한테 돌려주냐 이걸 나타내는 비율인데 35%면 상당히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요. 이 3년 기간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간 4조 원 규모 소각이요? 네, 자사주를 사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소각, 즉 없애버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회사 전체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 이게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죠. 아,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라 확실히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투자자 대상 설명의 내용도 이 리포트에 담겨 있다고요? 네, 그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경영진이 직접 밝힌 내용들이니까 좀 주목할 만한데요. 우선 아까 그 3분기에 발생했던 막대한 관세 비용 있잖아요. 1조 8,210억 원. 그 충격 중에 약 60% 정도는 이미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60%나요? 벌써요? 네. 원가 절감 노력이 단순히 기존 방식대로 비용 아끼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 신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원가를 고려하고 또 이미 생산 중인 차종에 대해서 부품을 같이 쓰는 걸 늘린다거나 재료비를 낮춘다거나 하여튼 연구개발 R&D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좋은 하이브리드차, 이쪽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연간 기준으로 7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연간 7천억 원이요? 네, 부품 공용화, 재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비 예산이나 서비스 관련 비용까지 다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에요. 다만 차량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뭐랄까, 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가격 인상은 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가격 인상은 좀 조심스럽군요.
네. 근데 여기서 리포트가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연간 7천억 원이라는 비용 절감 목표.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인데 과연 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계획은 발표했지만 실행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목표 달성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주주환원 계획,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시점에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총주주 환원율 35% 목표에 맞춰서 기말 배당금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그 3년간 4조 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그 세부적인 로드맵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아, 내년 1월 말이군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발표될 내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핵심은 그 25%라는 높은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다. 이걸로 현대차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했죠. 특히 그 관세라는 외부 충격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 수익성은 9%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펀더멘털은 강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관세를 인하와 또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예상되고 회사 차원의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 이런 평가였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주가는 앞으로 이익이 개선될 걸 고려하면 여전히 좀 싸다,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분석,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하고요. 또 보통주 4.5%, 우선주 5.8% 수준의 양호한 배당 수익률도 기대되고, 네, 배당도 괜찮았죠? 그리고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아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까지 고려하면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게 이 리포트의 전반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증권사는 현대차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실적을 좀 짓눌렀던 외부 변수들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변할지, 또 회사가 제시한 그 원가 절감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죠.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경쟁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변수들이지만요. 적어도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시각은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